아, 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네, 저는 LG전자의 민찬호 시승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그 제목만 봐서는 되게 스코피 것 같은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SOC, 자사 SOC 코너를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업스트림 하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커밋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업스트림한 사례들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LG는 TV SOC를 자체 개발하고 리눅스 커널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서브 시스템에 업스트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ARM64 LG 1K 아키텍처는 자사의 이제 SOC 패밀리 네임이고요. 메인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디바이스 트리 하나밖에 없긴 한데 앞으로 계속 커밋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학생분들은 업스트림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운스트림 쪽이 맞겠죠. 네, 업스트림은 이제 데드라인이 없고, 항상 이제 어떤 스태틱 스테이블 릴리즈나 릴리즈 기반 주기고, 만약에 뭐 특정 문제를 이 버전에 픽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개념을 이 버전 나와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다운스트림은 제품 타겟이기 때문에 시장 고정된 데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메인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내 패치들이 패치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패치들이 되게 이제 크게 막 리뷰 없이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코어한 부분, MM이라든가 이런 코어한 부분에도 별다르게 리뷰 없이 패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다운스트림이면서도 오픈돼서 업스트림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영향력이 있어서 업스트림 할 수 있는 커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구글 커널 같은 경우, 구글 커널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이제 제품화 되려면은 보통 이제 사실 SOC 벤더들이 제공을 합니다. BSP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BSP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부트로더도 포함이 되고, 커스텀 커널, 드라이버, 커널 모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SOC 스페셜 패치들이 모두 적용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품 제조업에서 제품 출시나 공장 생산 등의 이제 외부 일정 고정된 데드라인에 따라서 그 위에 인하우스 패치들이 계속 쌓아 올려지는 구조로 개발이 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엔베디드 제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인하우스 패치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보통 하드웨어 스페시픽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듈화도 많이 돼 있고, 커널 드라이버 모듈에 따라 만들어서 이제 모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양산 직전에 발견된 치명적 버그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에 이런 리뷰를 다 없이 그냥 바로 수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널이 없는 피처인데, 메인라인에 없는 피처인데, 제품 차별화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튜닝 하면서 업스트림이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이게 특정 어떤 스텝 플로우를 거치지 않고 그런 과도하게 최적화된 튜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제재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FS나 시스템 콜, 메인란에 없는 시스템 콜 같은 경우들도 비교적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패치가 쌓일수록 테크니컬 데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저희 SOC는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패치들은 엠맵 시스템 콜에 있는 엠맵 시스템 콜의 콜패스에 따라서 이상한 디파인을 넣어서 그걸 엠맵 시스템 콜을 제약하는 그런 패치인데요. 이게 아마 당장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터널만 딱 수정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패치를 막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추가적인 제작이 필요하고
뭐 이게 모르고 쓰면은 이게 왜 엠맵이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크니컬 뎁트로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메인란이 없는 시스템 시스LCTL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나중에 다른 벤더에서 커널을 다시 마이그레이션해서 우리 플랫폼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꼭 똑같이 이 패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포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자사 커널에 한동안 많이 쓰였던 V5.4 커널을 보면은 잠시만요. 네.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 불편하시면은 잠깐 이거 주세요. 이분들 괜찮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5.4 커널을 하면서 이게 한 몇 년 동안 쌓여있던 패치들인데 처음에 이제 5.4 포팅할 때부터 이미 지금 1700 몇 개들이 패치들이 쌓였는데 물론 이게 다 뭐 그 인하우스 패치들은 아니었어요. 뭐 옛날에 백버팅 되고 뭐 이런 스테이블 툴에서 백버팅 되는 그런 패치들도 있었는데 이런 패치들이 쭉 쌓이면서 계속 점점 몇 년 동안 이게 줄인다고 줄였는데 쭉 쌓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커널 업버전 할 때는 또다시 2000 몇 개가 늘어서 이걸 다 리베이스 했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테크니컬 뎁트를 줄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뭐 그러려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제품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이 커널이 뭐 한 번만 쓸 것도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양산하면서 메인터넌스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면은 버전 컨트롤이 중요한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SOC 벤더들이 이제 커널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되게 막 커밋 히스토리 없이 이런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스트림 퍼스트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메인라인 머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런 커널에 미슈가 있거나 문제가 나왔거나 뭐 어떤 패치를 넣고 싶을 때는 우선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KML에 먼저 이제 그 패치를 보내는 게 좀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메인라인 머지는 안 됐어도 펜딩된 패치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트래픽 하면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KML을 보내면 크리티컬 이슈 같은 경우는 되게 리플라이가 빠릅니다. 그렇게 이제 KML 퍼스트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업스트림 레디할 수 있는 패치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제 자사 아무리 이제 인하우스 패치라도 자사 코딩 스타일과 그다음에 뭐 사인드 오프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 디펜던시 맞춰서 이렇게 그런 최대한 메인라인과 컴플릭이 없이 패치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메인테이너블한 패치. 그럼에도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는 패치가 있으면은 메인라인과 컴플릭을 최소화하는 커밋을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버전 컨트롤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SOC 벤더에서 뭐 이렇게 오는 건데, 보면은 그냥 압축된 채로 막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인라인 스토리들을 다 이제 생략하고 자기네 인하우스 스토리만 딱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는 또 아까 우리가 계속 뭐 점점 더 이제 CVC 패치도 해야 되고 보안 패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트래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메인라인 패치 스토리와 같이 버전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커밋 로고도 메인라인 커밋 로고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에는 지금 뭐 이렇게 커스텀하게 뭐 전혀 뭐 이거 보고 누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형식에는 맞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이거 업스트림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이건 상당히 오래된 커밋인데 옛날에 뭐 TV 양산 직전에 불특정하게 이제 표면적인 현상은 사실은 커널 패닉도 아니었고 그냥 막 뭐 세그먼트 폴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저 크래시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찾다 보니까 스택 이게 몇 명이서 몇 달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찾았는데 이제 결국 커널의 스케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스케줄 커널 코드에 패치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와 어떤 그 제한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패치를 해서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받고 패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파워포 시퀀스에서 서스펜드 베일로 TV가 꺼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EXE 시스템 콜의 패치로 들어간 적이 있고요. 패치가 길어서 로고만 넣었는데, 그런 거는 펄스 오디오에서 알사에서 이제 펜딩하는 거. 나중에 이제 이 코드는 사실은 나중에 알사 현재 이제 레이티스 커널에서는 변경이 됐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썼던 그 커널 버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크리티컬 이슈로 인정이 돼서 스테이블킬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반영이 안 된 패치들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매프 이닛을 할 때 우리가 MMC 블락이 있고 MMC 파티션이 있는데, MMC 블락이 요게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매프를 할 때 요게 블락 디바이스가 레디 된 다음에 넘어가는 시퀀스거든요. 근데 이게 MMC 블락은 체크를 하는데 파티션 이닛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와 버리면은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룩업 비데브라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는 뭐 MD 이거를 패치를 수정할 거 막 넣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메이턴에서 이게 1990년부터 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DM에서 이 펑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리플라이가 왔고, 이게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이제 레포트한 패치들 중에 이제 이런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요것도 이제 메인란에 머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메인란에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파워온이 안 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뭐 이드저도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한 아키텍처라도 구분을 해서 EBS 컴플릿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디바이스 트리로 구별할 수 있는 패치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MMC의 커널 코어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별 업스티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호스트 드라이버의 디바이스 컴패터빌리티를 보고 컴퓨터블 스트링을 보고 이제 분기를 하는 그런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뭐 로고도 잘 쌓고 최대한 이제 메인라인과 컨플릭이 없는 패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CV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체리픽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체리픽을 빠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뭐 체리픽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체리픽은 성공하지만 빌드 페일이 날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클린하게 체리픽은 되는데 빌드 페일이 나는 경우거든요. 찾아보면은 이런 막 디바이스 이런 디펜던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패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머지를 해야 된다. 최대한 스테이블 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인 트리를 관리하는데, 메인 트리를 관리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빌드 환경에서, 특히 이제 욕토 빌드에서 패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웃 오브 트리로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고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항상 메인 트리와 컴플릿 가능성이 있고 리베이스 코스트 생기고, 항상 체인지 컨트롤에 할 때마다 이제 코스트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욕토 버전에서는 이런 그 패치 어플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업스트림 스테이터스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업스트림은 안 되지만 최대한 LKML과 가깝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패치도 업스트림 레디 패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메인테너블 패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그 메인테너스를 한 사람이라도 메인테너스를 하고 패치를 리젝하고 복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업스트림 활동과 소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조업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더 아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코드를, 사실 이거는 안 보이는 활동이거든요. 소스 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류를 미리 방지하는 사람이 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특별히 질문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 다운스트림 커널을 개발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 포팅하는 유즈 케이스는 배제하시는 건가요? 시스템 콜을 변경하면 포팅하는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주죠. 또 질문이 뭐였는데? 다운스트림 커널을 개발하게 되면 네.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 포팅하는 유즈 케이스는 배제하는 건가요? 예, 물음표가 있기는 한데요. 되도록이면 안 한다는 게 원칙이죠. 새로운 시스템 콜 추가하거나, 뭐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제 그게 사실은 뭐 디버깅 용도 이런 거면 괜찮은데, 플랫폼에 스페시픽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다 포팅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안드로이드 커널도 되게 플랫폼 스페시픽한 기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항상 이제 커널 리베이스 할 때마다 리베이스 코스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다음 질문. 업스트림에 버그 컨펌 요청 시 화가 많이 났던 때가 있나요? 화가 많이 났던. 화는 별로 안 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뭐 사실 막 일시키듯이 뭐 그렇게 뭐 이건 이렇게 고쳐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최근에 막 스테이블 트리에 뭐 이렇게 패치를 했는데 이거 나머지 스테이블도 다 고쳐와 뭐 이런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화가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업스트림 퍼스트라든지 체리픽이나 머지 등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일단 일단 메인라인에 들어갈 만한 코드들은 항상 이제 LKML에 보내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뭐 어떤 사업적인 이슈라든가 어전트한 거는 최대한 업스트림 레디한 패치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